예, 안녕하세요. 저는 해움특허법인에서 일하고 있는 김웅변리사라고 합니다. 2005년도에 변리사 시험에 합격했고요. 지금 한 20년 정도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예쁜 딸과 함께 살고 있는 아빠입니다. 네, 변리사라는 직업은요, 수많은 사회와 경제를 이끌고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권리라는 것으로서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그 보호된 권리를 잘 관리해주고, 또 나중에 뭔가 분쟁이 생기면 또 그런 분쟁에 해결을 해주고, 그런 업무들을 주로 하는 것이 이제 변리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변리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변리사 자격증을 따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학교를 졸업을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3년 정도 공부를 해가지고 합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변리사로서 가장 중요한 역량이라고 한다면 새로운 거를 좀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순발력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능력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배경 기술을 잘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뭔가 새로운 어떤 기술들이 최근에 기사에 떴다, NFT가 떴다, 인공지능이 떴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은 단순히 기사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어떤 아티클들을 보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죠. 사실 그런 걸 공부를 해야지만 이제 그런 분야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상담을 할 수 있고 그런 기업들하고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변리사가 되기 전에는 뭔가 대학교 때 공부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이제 20년 가까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꾸준히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면은 변리사는 못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변리사라는 직업 자체는 그 존재 이유가 새로운 기술,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것을 권리화하고 그리고 그걸 관리해주는 업무이기 때문에 어떤 직업보다도 일단 미래의 비전성은 있는 것 같아요. AI도 발전하면서 네. 혹시 영향받는 게 있나요? 그런 점에서 조금 염려를 아직도 덜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워낙 전문 분야거든요.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려면은 굉장히 많이 오픈된 자료를 학습을 해야 되는 건데 사실 저희 쪽 업무들이 굉장히 비밀 유지적 업무가 많거든요. 그런 자료들을 막 이렇게 공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쉽게 학습이 안 되기 때문에 또 그렇게 바로바로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다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 일단 그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요. 나만 부지런하면 일은 넘쳐납니다. 정말 나만 부지런하면. 왜냐면 변리사란 직업은 처음에야 월급을 받는 월급쟁이 소속 변리사일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기 이름을 갖고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변리사님들 한 분 한 분들이 다 브랜드이고 그분 하나하나가 사업자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자기가 열심히 하면 일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년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없어요. 은퇴라는 개념도 없는 거죠. 근데 단점은 뭐냐면 일이 항상 있으니까 그 일과 휴식의 어떤 경계를 스스로가 컨트롤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밤에 야근을 하겠다, 새벽 2시까지 야근을 하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일을 한 거일 뿐이에요. 그리고 주말에도 솔직히 말해서 고객들의 필요가 있다면 주말에도 일을 해줘야 되고 그런 것들은 어떤 이런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볼 수밖에 없겠죠. 이제 해외에서 활동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미국에 가서 미국의 변호사나 변리사 라이센스를 따고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따지 않고 아예 미국에서 변호사 변리사가 된 다음에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미국 업무만 주로 하거나 이럴 수도 있죠. 우리나라에서 변리사 자격증도 있고 해외에서도 변리사 자격증이 있으면 그건 엄청난 메리트를 갖겠죠. 그런 이미테이션 제품들, 소위 이제 모방 카피 제품들이라고 하죠. 카피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놔두고 있는 건 아니에요. 기업에서는 굉장히 많이 소송을 하고 있고 기사에만 안 나오는 거지 지금도 엄청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그 이미테이션 제품, 좀 모방 제품들을 시장에 그냥 놔두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런 거냐면 정말 작은 기업들이 조금씩 카피하는 것들까지 소송을 다 하게 되면 사실 소송 비용이 더 커요. 배보다 배꼽이 큰 거죠. 그리고 요즘에는 워낙 이런 유튜브나 이런 글로벌
플랫폼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카피품들이 광고 홍보 효과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K-팝 댄스 같은 거를 커버 댄스라고 하나요? 그런 거 노래 틀어놓고 커버 댄스 하는 게 그러면 저작권 침해거든요, 그게. 그래도 기업들은 놔두잖아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홍보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카피하면 너 소송이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렇게 모방하는 제품들이 우리 기업에 실제 손해를 주면 소송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놔둡니다. 새로운 거를 탐구하는 걸 좋아하고 공부하는 걸 좋아하고 알에 대한 행복, 새로운 걸 이해하고 이럴 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는 변리사가 정말 좋은 직업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돈을 아주 많이 못 버는 직업도 아닌 것 같고요. 잘 벌 수 있을 거, 노력하는 만큼 잘 벌 수 있고, 그리고 나만 건강하면 내 정신과 육체만 멀쩡하다면 마음껏 일을 할 수 있는 또 그런 직업이기도 하고요. 많은 분들이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예.